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매일 조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한 애도기간 내내 그는 조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문 행태를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슬퍼도 이건 오바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천공 스승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매일 조문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문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위에 천공, 천공의 말이라면 뭐든 할 기세인데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미 희생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풀지를 못해갖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너희들 희생이 나라를 빛내는데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책임을 물어서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가해자고 전부 다 책임자들입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믿겨지십니까? 대체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스승이라는 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천공 스승, 아니 천공, 이런 자가 무슨 스승입니까? 천공은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이 되어야 한다며 희생자를 수단으로 국익을 취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불러온 헬로윈 행사에 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잘 써서 세계화를 꿈꾸고 미래의 국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불의의 참사로 전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희생자를 수단으로 국익을 취하자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한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애도기간의 말이죠. 천공은 11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법 2013에 올린 정법 강의 12642강 세계 정상들이 보내온 애도 메시지에서 이 같은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대체 생각이라는 건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뭔가 경정을 울려야 돼요. 경정을 울려야 되는데 누가 경정을 울리면 제일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쏠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우리가 쏠리게 돼 있어요. 어른들이 죽는 거는 어른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살고 이래 죽는 거는 그렇게 쏠림 현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게 한 번 일어났다는 우리가 병원 간 사람이 또 간다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이태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도 또 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물에 빠지든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됐든 이게 덜판에서 어떻게 됐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차 사고가 나든 열차가 전복되든 한다라는 얘기죠. 나라에서 대통령 하면은 나라님입니다. 나라님이 대통령께서 지금 애도 기간으로 선포해 놨어요. 그럼 온 국민이 애도 기간을 가져야 돼. 천공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가 다시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누가 희생을 하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걸 살려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면 안 된다. 이번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횡설수설해댔는데요. 특정인의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또한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희생을 해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했다며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희생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국격을 높이자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읽힙니다. 누가 이 시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흡사하게 지금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이 정도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런 자가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는 거죠. 이런 자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게 놔둬야 하는 거냐는 거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 채널로 가서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는 상황에 이게 어디 할 소린가요? 아이들의 죽음을 담보로 잘 사용해야 한다. 이자도 빠른 퇴출만이 답입니다. 지난 1일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음과 함께 농담을 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악한 장면이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왔고 한 총리는 서둘러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 걸까요? 전국민적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흡사 소시오패스와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총리로 앉아있는 겁니다. 문제의 발언은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나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부 책임의 첫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농담은 바로 그 직후에 나왔는데요. 한 총리는 통역 장비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MBC 스텔라킴 기자의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의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라는 질문을 조롱하고 비아냥댔습니다.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니죠. 기자의 질문을 조롱하고 비아냥댄 겁니다.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please press.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156명이 숨진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진지한 질문을 농담처럼 표현한 건데요. 그런데 한 총리의 농담성 발언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15분쯤 뒤 니케이 방송의 공영원 기자는 만약에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경찰청 우종수 차장이 단순히 인파의 규모와 주최자 유무로 판단할 수 없고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자 갑자기 한 총리가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Okay. 한 총리는 영어로 뉴욕 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아닌가요? 맞지요라고 말했는데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는 137명의 경찰만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월드 시리즈라면 수많은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총리를 향해 직격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한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거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질책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분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인가요? 이쯤 되면 대통령과 함께 모두 다 사퇴했으면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또 부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과 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지금 그 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리본에서 글자를 떼라 이런 지시를 합니까?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빈다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걸 버젓이 공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해라. 거기에 더해서 영정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해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공문에다 써서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서 우리 유족과 피해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